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장이었고, 일본이나 이제 몇몇 국가 열린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대체로 상승한 나라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펩 투자에 대한 어떤 내용을 공개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메타와 엔비디아가 서로 이제 협력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메타가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AI 칩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이슈가 계속 AI였어요. 그러니까 AI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제 메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 뉴스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 증시 휴장인 나라도 이제 좀 있었는데 열린 나라들은 뭐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이 좀 플러스를 냈거든요.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은 이제 조금 엇갈리긴 했는데 대체로 이제 일본이 플러스 난 거 봐서는 우리 증시도 열렸다면 이제 올라갔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본이 올라간 이유가 대미 투자가 첫 번째 내용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규모 관세 깎아주고 투자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된 점이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저게 우리나라 쪽으로 압박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좀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저 관련된 내용을 좀 향후에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괜찮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주요 이슈들을 보면 일본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눌리고 그런데 이제 미국 관련돼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화력 발전, 뭐 원유 수출, 인프라, 인공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투자 대상이 되는 걸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은 괜히 우리나라 경쟁력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압박을 가하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돼서 일본 증시에는 이제 자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규 시장에서도 하락을 했고 시간 외에서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펩 가동을 내년도 중반부터 하고 뭐 총 이제 2천억 달러 정도 투자다. 이거 사실 알려진 내용인데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천억 달러 딱 타이틀 달고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공유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을 많이 쓰고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 최근에 미국 증시의 트렌드가 돈 쓰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하고 나서 시간에 영향을 준 뉴스인데 메타하고 이제 엔비디아하고 GPU, CPU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거든요. 사실 이제 구글의 어떤 TPU를 그 메타에서 이제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이제 병행을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메인은 엔비디아 칩으로 데이터 센터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이 이제 파트너로 이제 되면서 그 메타와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고 반면에 이제 메타 쪽에서 물량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했던 AMD는 경쟁사가 출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오늘 큰 손들 지난 분기까지 어떤 종목을 거래를 했는지 이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이걸 좀 내용들을 살펴놓고 보면 일부는 AI주 급락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대응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은 일라이릴리, 뭐 마이크론, 소파이, 볼륨에너지 이런 것들을 추가 매수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애플 줄이고 뭐 금융주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매수한 건 뭐냐면 이제 뉴욕 타임즈를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신문사를 매수한 게 되게 특이하죠. 근데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체로 매도하면서 현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전통적인 해석. 그러니까 버핏이 좀 금융시장을 불안해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고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버핏이 이제 완전히 이제 물러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경영자가 왔을 때는 어떤 거를 매수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고 또 현금 비중 높여야 많이 있어야 이제 주식을 매수하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후임자를 이제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가볍게 해준 것 같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전자도 없진 않겠지만 후자 쪽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도를 하고 뉴욕 타임즈 같은 종목만 좀 가볍게 매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 뭐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AI 급락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완전 급락할 때는 아니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메타, 아마존 이런 것들을 매수하면서 메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한 어떤 아직도 저평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한 걸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데이빗 테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예요. 뭐 전설의 투자자 그래갖고 뭐 1년에 걷어들인 돈 막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하여튼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기존에 원래 이제 보유하고 있었는데 4배 정도 더 늘렸다. 보유한 비중을 이렇게 이제 신고가 이번에 알려졌고, 그다음에 TSMC,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것들을 더 늘렸고,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는 좀 줄이고, 예, 이렇게 좀 구분을 했는데, 뭐 마이크론 늘린 거야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들은 아니었잖아요. TSMC,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데이비 테퍼는 이제 지난 분기 기준으로는 이런 종목들을 좀 추가한 걸로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켄 밀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이제 그 ETF 쪽 매수했는데 이제 보면 최근에 후행적으로 가장 최근 들어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투자를 잘했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이제 뭐 국민연금, 데이빗 테퍼, 드라켄 밀러 이렇게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드라켄 밀러 같은 경우는 금융 ETF를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금융 ETF가 최근에 주가가 아주 강했잖아요. 그리고 그 S&P 500 동일 가중 ETF 이걸 뭐냐면 모든 종목의 시가총액이 동일하다라고 연상을 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 ETF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중성주가 강할 때, 그러니까 빅테크 말고 나머지 종목들이 강할 때 이제 효과가 있는 업종인데 이게 최근에 강했어요. 그래서 드라켄 밀러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투자를 더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입증하죠. 실제로 뭐 이 사람은 연간 기준으로 봐서 손해난 해가 별로 없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런 쪽을 주로 이제 매수했다. 그래서 요 외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억만장자들이 뭘 샀는지 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중요한 뉴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하락했다라는 건데 그 생산 속도를 확대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내년도 정도부터 그 짓고 있는 공장에서 바로 내년도 중반에 가동을 해서 좀 생산량을 늘린다. 그래서 좀 공급을 더 많이 할 거야. 이렇게 내용을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총 하여튼 2천억 달러 정도 투자한다라고 내용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뭐 몰랐던 내용은 아니라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경계를 갖게 될 때 어떤 게 있냐면 증산할 때, 예, 되게 이제 증산한다고 할 때 얘들 또 공급 과잉 유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통의 방식이라 지금 같이 뭐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딸릴 때는 그게 옛날 같은 방식으로 좀 부담스러운 뉴스로 해석을 할까 싶긴 한데 어쨌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뉴스 나오고 지금 미국에서는 돈 쓰면 경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한 거라서 근데 오늘 저녁 정도에는 이제 좀 반전이 나오죠. 왜냐하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에게는 워낙 돈을 잘 버는 걸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서 어떤 자잘한 연속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주가 흐름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또 우리나라 반도체 인재들, 이게 사실 반도체 인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제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제 일하고 싶다라면 테슬라로 와라. 이런 내용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이제 머스크 입장에선 자율주행이 됐든 로봇이 됐든 이거 만들려면 반도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로봇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반도체, 모터. 왜냐면 이제 관절마다 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특히 이제 지금 다른 것 모르겠는데 이게 모터도 그렇고 모터에는 자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히토류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아쉬울 거예요.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파운드리 삼성 거 활용해서 이제 생산할 걸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좀 올렸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을 상징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긴장도가 올라가는 거죠. 요거 좀
영향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해 볼 만한 뉴스는 이제 일본이 대미 투자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이 화력발전소 330억 달러, 다음에 석유 수출 시설 20억 달러, 그럼 이제 350억 달러에다 총액 한 360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죠. 그러니까 인공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저거 이제 뭘 자를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거라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지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보면 좀 에너지 쪽에 몰려 있는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일본이 투자하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서운해하고 있는 게 왜 그 국회에서의 절차가 시행이 안 되고 있냐, 이런 게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여당 쪽에서 이제 처리를 하려고 뭐 아마 다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 정도에는 처리가 될 것 같긴 하던데, 하여간 이제 그거를 처리하려고 이제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트럼프 SNS 이외에 이제 관보에 구체적으로 이제 25%로 관세 높인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명시가 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런 투자가 진행이 됐다라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조만간 저 내용이 공개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가 한 번 또 강하게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증시의 어떤 돌발 변수를 생각을 한다라면 트럼프가 갑자기 25% 관세를 실제로 이제 부과를 해버리는, 물론 이제 부과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투자 일정 공개하고 하면 이제 다시 내려갈 것 같긴 한데, 내려갈 거라서 그걸 엄청나게 심각하게 볼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그 순간에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뉴스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는 이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그 미국 시장에서 AI 관련해서 피해주들이 되게 광범위하게 하락하다가 소프트웨어 외에는 나머지는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주들까지도 좀 반등하는 모양이 나와주는 게 필요하죠. 예, 특정한 어떤 이슈에 계속 부정적으로 반응만 하면은 그거는 약간 지금 늪에 빠지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미국 시장이 박스권 하단이에요. S&P 500이 6,800에서 7,000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단에서는 약점이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한국 관련된 지표들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이 반등하는지 여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대미 투자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또 관련된 메시지를 낼지, 특히 이제 혹시라도 이번 주에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인지 여부가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 앞두고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어쨌든 외국인들이 아시아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한다. 특히 한국과 대만이 그 중심에 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훼손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근데 AI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좀 있어서 이 변동성이 단지 그러니까 미국 주식 팔아서 다른 AI로 진짜 돈 많이 버는 기업으로 갈 거냐, 그런 식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 변동성 자체가 전체적인 AI의 경계감으로 가느냐, 요거를 또 가늠해 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안 흔들리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하나증권에서 오늘 이제 좀 제가 또 이런 데이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되게 좀 하여튼 저는 이제 주식은 무조건 데이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는 제가 웬만하면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코스피 순익 전망이 불과 2달 사이에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전망치를 330조 원으로 잡았다가 457조. 이게 예전에 전통적으로 한참 때는 우리나라 연간 순익 전망치가 보통 한 200조 원 정도? 200조 원하고 250조 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레벨이 달라졌죠. 지금 457조 원. 근데 그 중심에 반도체가 이제 137조 원에서 259조 원으로 커진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익 전망치가 여기에다가 또 2027년도는 지금 순익 기준으로 보면 521조 원까지 높아져 있어서, 이게 이제 한 달 전의 상승률보다 지금의 상승률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내년도 저 정도의 어떤 숫자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주식시장은 여기서 고민 없이 더 밀고 갈 텐데, 여기서 저 숫자가 가능해? 이런 쪽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그 의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빅테크들의 투자가 저게 계속 가능할까?
그다음에 AI가 진짜 커지는 게 맞나 이런 것들에 의심적으로 뉴스가 나오면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가 될 것 같아 라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이제 뭐 계속해서 위로 푸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보고 저도 계속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연휴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틀 가면 또 쉬는 날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예,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